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엽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입니다. 제7편 도요다의 관리 회계, 그 중에서 제6화 도요다의 간반 시스템 파헤치기 7-6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요다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나? 197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속 5년 글로벌 판매 세계 1위. 대단하죠? 도요다. 압도적입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조금 따라오네요. 도요다의 저력은 생산에서 나온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도요다 프로덕션 시스템, TPS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걸 한번 공부해 볼까요? TPS의 바닥에는 뭐냐?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고친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가 기획, 두 번째 just in time, 세 번째 지독화입니다. 도요다의 지독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공정을 세우겠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원칙입니다. 즉 이상이 발견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설비를 정지하고 그 후에 개선과 교육, 잘못된 걸 갖다 고치고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에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지독하라고 썼는데요. 이 자가 참 재밌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동화라면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자동화, 오토메이션. 그런데요, 요 중에서 여기 보면 요 자는요, 여기 있는 자동화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사람인이 하나 들어갑니다. 사람인변이. 그래서 한자가 이런 한자가 탄생합니다. 물론 1번에서는 움직이다 이런 뜻이고 여자는요.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한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독화는요. 한자가 1번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는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동화는 자동화인데 with the human touch, 인간의 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안 된다. 그냥 지독하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 주제인 원가 기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가 기획이란 무엇인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일본 기업은, 그렇죠? 특히 도요다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서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미국 소비자의 의도,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보고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 가격보다 원가가 적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도요타 자동차가 계속 하려면 가격보다 낮게, 적게 비용이 들어가면서 생산을 해내야죠.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원가 절감을 해도 많이 줄이겠죠. 그 대신 이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 원가 개선이란 걸 했습니다. 카이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간 게 원가 기획입니다. 카이젠부터 하겠습니다. 카이젠이란 건 이제 원가 개선, 그 앞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붙는 게 더 좋습니다. 공정의 원가를 개선한다. 즉 품질 분임조들이 능동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는데 뭐라냐? 작업 방식 자체를 개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정을 재설계한다든지 무슨 표준 작업을 정립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자연스럽게 원가를 낮춘다. 이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공정의 원가를 줄여가는 게 바로 카이젠이다. 카이젠 철학은요. 재밌는 철학이에요. 원가를 낮추는 건 경영자가 지시할 수 없다. 경영자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원가를 개선할 수 있다. 즉 카이젠, 개선 이렇게 조금씩 끊임없이 나가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믿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은 미국 사람이죠. 카이젠. 이제 원가 기획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원가 계획 철학. 원가는 공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 위에서 결정된다. 재밌는 말이면서 뜻깊은 말이에요. 결국 개선 활동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뭘 해야 되냐? 제품 생산 전에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원가 기획입니다. 제품 제조 단계를 보시면요. 이렇게 제품 콘셉트를 먼저 생각하고 설계 개발하고 공정을 설치하고 이제 양산으로 들어갔어요.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죠. 이 비용들이 이제 원가를 이루는 거죠. 기획팀 인건비, 시작품 제작비, 공정 설치비, 제조 원가가 있겠죠.
원가 결정과 발생. 즉, 발생이란 거냐, 진짜 돈을 지불하는 게 발생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뭐예요? 지불하기 전에 벌써 다 결정돼 있죠. 이렇게 되겠죠? 생산 단계의 대부분 원가가 발생합니다. 그 대신 이 앞 단계에서는요, 발생은 안 하지만 결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발생은 하는데 아주 적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죠. 그 대신 대부분의 원가는 여기서 결정된다. 그래서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가 절감을 생산 단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정 단계에서 원가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품 설계할 때부터 원가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 기획의 단계는요, 첫 번째 현지 시장 조사를 해갖고 뭘 알아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알아냅니다. 요런 차를 만든다면 요 정도 가격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래요? 거기서 우리가 마진은 이 정도는 벌어야지. 목표 원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목표를 할당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갖고 목표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마진율을 설정합니다. 얼마는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목표 가격과 목표 마진이 나오면 이 둘을 빼서 원가라는 걸 찾아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매직 넘버가 되죠. 이 숫자는 이제 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목표 원가를 할당하는 회의를 합니다. 이런 타겟 코스트라고 그러죠. 목표 원가를 달성해서 설계, 조달, 생산 이런 부서와 외부 협력업체까지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에 할당을 하면은 부문장은 자기랑 같이 협력하는 협력업체, 부품업체들 회의를 거쳐갖고 세부 원가를 결정해서 궁극적으로 목표 원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 학자가 이걸 보고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썼어요. 목표 원가를 결정하는 단계만을 소개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걸 뭐라 그랬냐? 목표 원가 계산 타겟 코스팅으로 소개했습니다. 원가 기획 이런 건 일본에서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 교과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가 계산 기법의 하나로서 타겟 코스팅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쓴 겁니다. 이렇게 타겟 코스트 매니저부터 이렇게 타겟 코스팅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just in time 얘기를 할 때가 됐네요. 우리말로는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지금은 다 just in time 그런 걸 더 많이 쓰죠. 또 다른 말로는 무재고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왜 무재고냐? just in time의 철학은 뭐냐? 재고는 악이다. 악이니까 없애야죠. 재고가 없어야 됩니다. 고객이 원할 때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공급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한다. 이게 기본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풀 생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풀이 뭐냐? 풀 반대말이 푸시예요. 미는 거죠. 시간 될 때 많이 만들어 놓자입니다. just in case. 이거 언제 많이 팔릴지 모르니까 많이 창고에 쌓아놓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large lots. 한 번 만들면 한 번에 수만 개씩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인벤토리는 하이 인벤토리 많아지고요. 푸어 커뮤니케이션, 부서 간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 풀 방식은 어떻게 되냐? 풀 방식은 고객이 필요할 때 만들자 이런 겁니다. based on demands. 이제 손님 요청이 오면 쫙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풀 시스템, 즉 끌어당기는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다음 공정이 필요할 때만 생산한다라는 철학이죠. 하류 공장, 즉 조립 라인입니다. 그것은 상류 공정, 부품 생산 라인을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풀 시스템을 실현시키는 정보도구가 바로 간반이라 그런 겁니다. 간반, 풀, just in time 어떻게 돼요? just in time이 큰 개념이고요. 거기서 생산 시스템은 풀 시스템이고요. 그 실행 도구가 뭐냐? 간반입니다. 간반이라는 게 뭐냐? 우리말로는 아주 간단해. 간판입니다. 간판. 길거리에 걸려있는 간판이요. 그런데 이 간반을 일본말로 이렇게 쓰면서 발음을 그대로 해서 영어에도 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부품의 명세를 게시한 게시판이 됐습니다. 조립공이 간반 카드에 부품이 떨어졌다는 표기를 해두면 이를 보고 공급자가 와서 그 부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간반 카드가 꽂혀있는 상자죠. 가고라 그럽니다. 간반 가고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간반 가고에 꽂혀있는 간반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문 받는 사람, 이게 이제 납품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 이제 품번, 품명, 뭐 그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이 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후공정을 끝내고 이제 완성되는 거죠. 여기 전 공정이니까 이건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이제 부품이 들어와요. A라는 간판을 달고 들어오면요. 이 부품을 가지고 차량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부품이 이제 다 떨어져요. 그러면 A라는 간판을 들고 이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조립 공정에서 사람이 이거 떨어졌네 하면서 자기네 방식으로 이제 자기네 간판을 답니다. 이 간판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고서 이 간판을 갖고 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걸 갖다 도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A라는 간판을 달고 또 한 바퀴 돌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죠. 근데 뭘 기준으로 해요? 간판을 기준으로 도는 겁니다. 간판에 다 떨어졌어요 하고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 간판에 써 있는 재고품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판 시스템, just in time의 기본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재고 경영이 되는 겁니다. 미국 학계는요, 열심히 일본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다음 화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